세종이 건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유. 몸은 마음의 집이다. 1. 세종의 질병 경험과 향약 집성방 편찬 그리고 건강 철학. 나는 왕으로 살았다. 그러나 누구보다 병과 싸운 사람이기도 했다. 젊어서부터 눈이 어두워졌다. 글자를 오래 보지 못했고 기록을 확인하려 해도 눈물이 나왔다. 다리는 시렸고 손발은 차가웠다. 잠은 편하지 않았고 기침은 밤마다 깊어졌다. 사람들은 나를 강한 왕으로 보았지만 내 안의 몸은 늘 흔들리고 있었다. 왕이라는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나는 누구보다도 건강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었다. 권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어도 몸이 무너지면 무너지는 것이었다. 아무리 훌륭한 제도를 세워도 병에 눌리면 제대로 살 수 없었다. 몸은 마음의 집이었다. 집이 무너지면 그 안에 마음도 쓰러졌다. 나는 왕이었지만 병 앞에서는 누구보다 약한 인간에 불과했다. 그래서 나는 알았다. 건강을 잃으면 모두를 잃는다는 것을. 나를 지탱하는 것은 지혜도 재산도 권력도 아니었다. 바로 몸이었다. 몸이 있어야 마음이 움직였고 마음이 있어야 지혜가 쓰였다. 그래서 나는 백성을 위한 건강의 길을 열고자 했다. 나는 늘 고민했다.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아프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처럼 병으로 고통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나의 고통은 곧 백성의 고통이었다. 백성이 아프면 나라도 무너졌다. 백성이 병들면 희망도 사라졌다. 나는 왕으로서 그것을 두고 볼 수 없었다. 내가 내린 결론은 하나였다. 의학을 백성의 손에 쥐어주어야 했다. 병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모든 이가 알게 해야 했다. 부유한 양반들만 약을 쓰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농부도 그를 모르는 사람도 모두가 병을 다스릴 수 있어야 했다. 의학은 소수의 것이 아니라 모두의 것이어야 했다. 그래서 나는 의학서를 편찬하게 했다. 바로 향약집성방이었다. 향약집성방은 단순한 책이 아니었다. 그것은 백성을 위한 약속이었다. 비싼 약재가 아니라 마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풀과 나무, 뿌리와 열매로 병을 고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약재를 멀리서 가져올 필요가 없었다. 집 근처 산과 들에서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병을 다스릴 수 있도록 했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백성이 굶주려도 병을 앓아도 약을 구하지 못하면 그것은 나라가 무너진 것과 같다. 아무리 법과 제도를 세워도 사람의 몸이 지탱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 의학은 나라의 근본이었다. 그래서 나는 학자들을 불러 모았다. 각 지역마다 쓰이던 약재를 조사하게 했다. 사람들의 경험과 지혜를 모아 책으로 엮게 했다. 마을에서 전해 내려오던 민간요법도 모았다. 귀한 의원의 지식뿐 아니라 평범한 백성이 삶에서 터득한 지혜를 담게 했다. 그 결과 향약집성방이 나왔다. 백성은 그 책을 따라 몸을 고칠 수 있었다. 귀한 약재가 없어도 그를 잘 모르는 이라도 누구든 쓸 수 있는 책이었다. 나는 기뻤다. 비로소 백성이 병에 맞설 무기를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단순했다. 백성이 아플 때 무력하게 죽음을 기다리지 않게 하는 것이었다. 손에 잡히는 풀 한 폭이라도 약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싶었다. 건강은 지식인만의 것이 아니었다. 권력자의 것도 아니었다. 백성 모두의 것이어야 했다. 그래서 의학서를 백성을 위해 열었다. 나는 스스로 다짐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이 곧 나라를 지키는 길이라고. 몸이 살아야 마음이 살고 마음이 살아야 나라가 섰다. 백성이 건강해야 나라가 건강했다. 이 향약집성방의 정신과 오늘날의 교훈. 향약집성방은 단순히 약초의 이름을 모아둔 책이 아니었다. 그것은 누구나 스스로 몸을 지켜야 한다는 선언이었다.
사람들은 늘 의원을 찾을 수 없었다. 가난한 농부는 약방에 갈 돈이 없었다. 하지만 산과 들은 모두의 것이었다. 풀과 나무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었다. 나는 그 평등한 자연을 통해 백성이 병에서 벗어나길 바랐다. 오늘날도 다르지 않다. 병원은 가까이에 있지만 마음은 멀다. 약은 풍족하지만 습관은 병들어 있다. 의학이 발달했지만 건강은 여전히 무너진다. 이유는 하나다. 건강은 다른 사람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몸은 마음의 집이다. 집은 세월이 가면 낡는다. 기둥이 흔들리고 지붕이 샌다. 그때 고쳐야 한다. 포기하면 무너진다. 몸도 그렇다. 관절이 삐걱거리고 눈이 어두워지고 숨이 차오른다. 그때 돌봐야 한다. 늦었어도 돌보면 산다. 나는 자주 이런 비유를 했다. 농부가 밭을 돌보지 않으면 잡초가 무성해진다. 그러나 늦게라도 김을 매면 밭은 살아난다. 몸도 같다. 늦게라도 걷고 늦게라도 절제하면 다시 살아난다. 늦었다고 포기하는 순간 무너진다. 그러나 늦게라도 돌보면 살아난다. 3현대 노년을 위한 건강 지혜. 나이 들수록 몸은 약해진다. 그러나 약해지는 것과 무너지는 것은 다르다. 약해져도 관리하면 산다. 그러나 무너지면 다시 일어서기 어렵다. 그래서 늦게라도 관리해야 한다. 오늘의 노년은 운동을 게을리한다. 그러나 한 발자국이라도 더 걸으면 달라진다. 걷기는 가장 위대한 약이다. 발이 움직이면 피가 흐르고 피가 흐르면 마음이 살아난다. 늦게라도 걷는다면, 늦게라도 숨을 고른다면 몸은 다시 힘을 얻는다. 오늘의 노년은 음식에 끌린다. 달고 짠 것, 기름진 것을 찾는다. 그러나 그 음식은 순간의 위로일 뿐 몸에는 독이다. 늦게라도 절제해야 한다. 늦게라도 바꿔야 한다. 한 끼를 가볍게 하고 한 숟갈을 덜어내는 것, 그것이 노후를 붙잡는다. 오늘의 노년은 잠을 소홀히 한다. 밤늦게 눕고 새벽에 깬다. 그러나 늦게라도 수면을 지켜야 한다. 수면은 몸의 약이다. 늦게라도 잠을 바로 자면 몸은 회복된다. 오늘의 노년은 마음을 놓친다. 외로움에 지고 불안에 흔들린다. 그러나 늦게라도 마음을 돌봐야 한다. 늦게라도 글을 쓰고 늦게라도 기도하고 늦게라도 명상을 하면 마음은 다시 젊어진다. 몸과 마음은 함께 간다. 사노후 건강지혜 총정리. 나는 향약집 성방을 펴내며 다짐했다. 백성이 병들면 나라도 병든다. 오늘날의 그대에게도 똑같이 통한다. 당신이 병들면 가정이 흔들린다. 당신이 건강을 잃으면 자녀의 마음도 무너진다. 그러니 건강을 돌보는 것은 자기 자신만의 일이 아니다. 가족을 위한 일이고 곁에 있는 이를 위한 일이다. 말로만 건강을 다짐하지 말아야 한다. 행동해야 한다. 늦게라도 걷고 늦게라도 절제하고 늦게라도 돌봐야 한다. 그것이 노후의 지혜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바로 시작해야 할 순간이다. 나는 말한다. 늦게라도 몸을 돌보라. 그것이 노후를 지키는 길이다. 몸은 마음의 집이다. 집이 쓰러지면 마음도 쓰러진다. 그러나 집을 고치면 마음도 산다. 늦게라도 고치면 된다. 늦게라도 돌보면 된다. 그것이 인생의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지혜다. 오늘의 조언을 정리합니다. 몸은 마음의 집입니다. 늦게라도 건강을 돌보는 것이 노후의 가장 큰 지혜입니다. 세종의 조언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께 지혜가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